전다은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은 헤이 스페셜 보이라는 작품을 쓰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부모님을 잃은 고아, 스페셜이라고 불리는 아이와 그 미군 그 빌리, 그리고 또 돈식이라는 아이의 세면의 이야기인데요. 그 스페셜을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한 돈식인데 그 한 사진을 발견하고 나서 약간 스페셜한테 좀 궁금증 시작하고 좀 마음 가고 뭐 공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그 고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 작품은 자체 그냥 그 글쓰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가족이 네. 평소에 많이 파주 곳곳을 다녔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파주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 파주 곳곳을 다니면서 좀 더 많이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딘가 더 가고 싶어도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고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되게 파주라는 지역이 좀 안타깝구나.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철조망이 일단 임진강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이 좀 가로막혀 있고 그런데 나는 원래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철조망이 가로막히고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저 바로 지척에 있는 마을에 고향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집이 있었던 사람들은 전쟁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또는 집에 못 가서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한국전쟁에 관련된 동화를 쓰게 돼서 이걸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런 생각과 이런 글쓰기의 기회가 맞춰서 쓰게 되는 거네요. 가족들은 이렇게 글쓰기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제가 원래 평소에도 약간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던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동화라는 걸 쓰게 될지 전혀 몰랐고 저희 가족들도 동화를 쓴다고 하니까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동화를 쓰는 동안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저희 아이들이 정말 엄마 컴퓨터 앞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을 때 진짜 동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재밌게 쓰게 됐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지금 생각했던 리액션이 엄마 왜 그 컴퓨터 앞에서 계속 앉아 있어? 막 그런 그런 리액션이었는데 그런 거 말고 뭔가 엄마 대단하다 뭐 그런 네, 저희 아이들이 조금 그런 쪽으로 엄마를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응원해주고 네, 아주 많이 응원해줘요. 네. 그 내용 가기 전에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완성되고 나서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이 작품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뭐 기억나세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남자아이고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동수나 스페셜하고 같은 나이 또래예요. 상상이 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없이 사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상상이 안 간다는 말을 하고요. 둘째는 아직 좀 어려요. 3학년인데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엄마 난 이렇게 배고프게는 못 살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렇게 배고프면 못 살 것 같아. 왜냐면 그 동화 중간에 아이들이 진흙더미를 밥이었으면 좋겠어, 떡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엄마 나는 진짜 배고프면 안 될 것 같아. 공감을 전쟁이라는 걸 잘 모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엄마 아빠랑 털어줘서 사는 거에 막 상상간다
것보다 없어지면 뭔가 너무 슬프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산산 자체를 네, 상상이 좀 안 될 것 같은 나이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접하고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되게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오히려 저희 때보다 한 세대를 거쳐서 그런지 조금은 절실하거나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마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했지만 뒤돌아서면 아마 조금 슬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뭔가 울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읽으면서 상상해보면. 그리고 이 네온의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그 고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나 그 답사 관련된 이야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아, 네. 저희가 이 한국 전쟁 동화를 쓰기 전에 답사를 갔었어요. 답사를 갔었는데 답사 간 곳 중에 한 곳이 저희 가족이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이 갔을 때하고 그 같이 글을 쓰시는 분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답사를 가서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엄청 다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마을이 평화롭고 그리고 그냥 자연이 아름답고 아, 되게 아늑하고 소박한 마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답사를 가서 막상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렇고 직후에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마을이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곳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번화했을 마을인데 전쟁의 영향으로 지금은 조금 조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 마을이 되었더라고요. 그게 전쟁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을 배경으로 하게 됐고 네, 쓰게 됐어요. 네. 사실 제가 선생님 작품이 이렇게 앞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리비교라는 다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거의 이 작품에 나오는 지역이나 그런 이름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 마침내 올해 리비교라는 사진집을 제가 봤어요. 그것 때문에 그 리비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출판사에서 리비교 가는 길이라는 사진집이 나왔어요. 저희 사진집 나오기 전에 답사를 갔었는데요. 한 5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답사는 실제로는 한 번을 갔지만 그 전으로 제가 조금 느낌이 그래서 한 5번 정도를 갔었는데 실제로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다리의 가장 밑에 초석이 되는 부분만 남아있고요. 현재 공사 중인데 사진집을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다리를 건설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뭔가 낙서라기보다는 뭔가를 메모 같은 것들을 써놓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진집을 저도 통해서 알았고요. 근데 일단 그 리비교가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이 임신강 너머하고 저쪽 편을 연결해주는 다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서 많이 오갈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준공이 되고 나서도 미군들만 오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야기 속에 담고 그 고아들의 이야기를 쓰신 것 같은데 그 고아에 대해는 뭔가 쓰게 된 이유가 있나요? 고아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동화를 쓰기 전에 자료를 막 찾아보다가 여러 책에서 발견한 그런 문장들은 뭐였냐면 전쟁은 결국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대상이 여자들과 아이들이다라는 그게 많은 여러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한 슬픔이나 아픔이 되게 컸을 거다.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 지금 70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지만 그 당시엔 정말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고 고향을 잃었는데 그런 슬픈 걸 느낄 수
느낄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생존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아이들에게 괜찮니?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른들도 되게 힘든 시기였고 어른들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떤 아이가 넘어지기만 해도 그 아이에게 물어보잖아요. 괜찮니? 안 다쳤니? 물어보는데 그때는 전쟁 직후에는 아무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런 또래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쪽으로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뭔가 제가 그 읽기에는 그 한 사진을 통해서 조금 처음에 뭐라고 하나요? 괴롭힘의 대상자로 보였던 그 스페셜이 점점 뭐라고 하나요? 그 주인공 쪽에 다가와서 마지막에 고아원에 갈 때 어디 갔는지 못 찾아서 열심히 찾으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점점 그 안에 들어가서 긴장하면서 어떻게 될지 긴장하면서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사진이 요즘은 사진을 흔하게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시대지만 이때 사진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것도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가족과 헤어져도 가족의 얼굴을 잊게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쟁통에는 아마 폭격이 있거나 어떤 뭔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때 너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얼굴을 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사진이 유일하게 그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희 동화를 읽고 혹시 그 사진 속에 그 아이들이 혹시 동식이하고 스페셜이 형제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의도는 그렇게 썼어요. 형제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 콕 집어서 형제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동식이도 그 사진을 보면서 어렴풋이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의 얼굴이 약간은 기억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스페셜에 대한 마음이나 미움이 약간 다른 마음으로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근데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독자분들한테 꼭 이거는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면 네. 동화 속에 사실 쥐레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도 나와요. 한국전쟁에서 빈번하게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아마 전쟁고아 말고도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소재와 굉장히 많은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들, 최근에 나온 골령골 그 무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와 에피소드 중에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또는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겪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많은 아픔이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던 삶의 터전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아이들한테 힘들고 슬픈 일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동화를 썼거든요. 지금 전쟁 후에 70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한국 전쟁을 우리 민족의 비극이고 상처고 아픔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은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이제는 조금 앞으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어차피 우리 같은 민족이야, 한민족이야 라는 약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람과 사람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동화를 읽고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